움직임과 무관하게 통증이 나타나며 밤에 휴식을 취할 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수 종양은 그대로 둘 경우에 영구적으로 대소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신경외과 김은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척수 종양의 치료입니다. 척수는 척추 뼈 안에 들어있는 중추신경인데 뇌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몸의 신경 분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척수 종양이란 척수에 생긴 종양을 말합니다. 척수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신경과 잘 분리되어 있어서 수술로 제거할 때 후유증 없이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은 커지는 속도가 빠르고 신경을 파괴하는 정도가 심하여서 수술 시 후유증과 합병증이 많고 또한 신체 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그러한 종양입니다. 척수 종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척수 내에 생긴 순회 종양, 경막 내에 생겨 있지만 척수 밖에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경막 내 수회 종양, 그리고 척수 경막 밖에서 척수를 압박하는 경막 외 종양이 있습니다. 척수 종양은 중년인 40대와 50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척수 종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결함이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척수 종양이 잘 생기는 유전성 질환으로는 제2형 신경섬유종증과 폰히펠-린다우 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 질환에서 척수 종양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척수 종양의 증세로는 우선 종양이 발생하여서 자라고 있는 척추 부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척추 부위 통증은 몸의 다른 부분으로 뻗치게 됩니다. 척추 통증은 밤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통각 온도각은 감소하는데 촉각은 유지되는 감각 해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소변 배변 기능이 소실되기도 하고 고유 감각이라는 그러한 감각 기능이 다리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팔, 다리의 감각이나 근육 힘이 약해지기도 하는데요. 신체 부위에 따라 심하고 약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척수 종양 환자에서도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의 일반적인 척추 질환과 유사하게 목과 허리가 아프고 그 통증이 팔과 다리로 뻗치는 국소적인 신경근의 방사통 또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척추 질환은 휴식을 취할 때보다 목이나 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지만 척수 종양의 경우는 신체 움직임과 무관하게 통증이 나타나며 밤에 휴식을 취할 때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증세가 신체 활동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나타날 때, 또 밤에 더 심해지는 통증이 있을 때, 또 기존에 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없었던 통증이 나타날 때, 그리고 오심, 구토, 어지럼증 등 암의 다른 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척수 종양은 그대로 둘 경우에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종양이 발생한 척추 위치에 따라 척수 종양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척수 신경을 압박해서 종양 위치보다 아래쪽의 운동 또는 감각의 상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장과 방광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 이상이 점점 심해져서 영구적으로 대소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추가적인 신경 기능 상실을 예방하고 신경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수 종양은 흔하지 않고 일반적인 척추 질환과 증상이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증세를 자세히 살피고 신체 기능에 대한 진찰과 또 신경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자기 공명 영상, 즉 MRI라고 하는 검사를 시행해서 척수 종양을 진단하고 종양의 위치를 정확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수 내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조영제를 넣었을 때 조영 증강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종양이고, 그 위에 까맣게 보이는 것은 종양에서 형성된 액체가 척수 내에 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척수 종양을 제거한 후에 척수의 형태가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검사라고 알려진 조직생검이 있습니다. 척수 종양을 정확히 진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척수 종양의 작은 조직 샘플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척수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수 종양을 채취할 때 자칫 신경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 중에 나온 검체를 가지고 조직 생검을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조직 생검 결과에 따라 악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수술 후에 추가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척수 종양의 치료의 목표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양 제거 과정에서 척수 그리고 그 주변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척수 종양이 신경 증세를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관찰을 먼저 시도합니다. 작은 종양이 자라지 않거나 주변 조직을 누르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합니다.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척수 종양의 치료로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술용 현미경이 많이 발달해서 종양과 건강한 신경 조직을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신경을 다쳐서까지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종양을 남기고 수술 후에 방사선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양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암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막 내 수배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기 때문에 수술 후 일주일 이내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퇴원해서 2주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는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회 종양의 경우에는 종양 제거를 위해서 척수를 절개해서 종양을 제거하기 때문에 신경 회복에 필요한 기간이 길어져서 일상 복귀에 몇 주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재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외에 척수 종양의 치료 방법으로는 방사선 치료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완전히 종양을 제거하지 못해서 종양이 남아있거나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 또 수술이 너무 위험한 그러한 종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고자 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1회에 들어가는 방사선 조사 양을 줄이고 여러 번 나누어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3차원 입체형 방사선 치료를 하는 등 최근 방사선 치료가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신체 부위의 암이 척추로 전이되어 발생한 악성 척수종양의 경우에는 항암제를 사용합니다. 암에 대한 화학요법은 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막습니다. 화학요법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방사선요법과 병행하여 치료하기도 합니다. 척수종양은 그 발생 빈도는 드물지만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우에 완치율이 높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척수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의료진은 척수종양 환자분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